의자 없으니까 여기서 먹지고. 자, 우선 첫 번째로 킥복싱 글러브와 복싱 글러브의 차이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복싱 글러브는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일정하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손등을 보호할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무에타이 킥복싱 아니면 MMA 같이 킥을 사용하는 종목에서는 손등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이게 무에타이 적혀 있죠. 그리고 페어텍스 글러브도 보면은 라인이 비교해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길이도 더 짧게 세팅되어 있고. 손목이나 손등 위주로 보호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킥복싱, 복싱 글러브 차이점 알겠고요. 트레이닝 용도별 차이점 좀 알려주세요. 거기에 우선 크게 나누면 그 샌드백용하고 미트용 스파링 이렇게 크게 나눠요. 그럼 보통 샌드백 트레이닝은 12에서 16온스 보통 사용하고 16온스 네. 그리고 미트용은 보통 8온스 백글러브 이런 거나 10온스까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파링용은 14에서 18온스를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14온스 많이 쓰고 해외에서 16온스 많이 써요. 근데 온수별로 나눠야 되나요? 사실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 저랑 훈련 같이 하시는 분들은 16온스로 통일을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요. 근데 나눠서 굳이 하자면 초보 때는 이제 엄지가 오픈된 이런 백글러브를 쓴단 말이죠. 스트레이트 위주로 들어가니까. 근데 엄지가 오픈되어 있으면은 훅을 치다가 엄지를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건 백글러브도 엄지가 있는 보호형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런 걸로 이제 가볍게 통통통통통 치는 기술 미트 같은 건 빠르게 가볍게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샌드백은 12온스부터는 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12온스 밑으로 18온스나 10온스로 파워백을 쳐가지고 너클이 안 아프면 그 사람 주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샌드백 트레이닝은 기본적으로 14에서 16온스 정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서 온스를 떠나서 패딩 종류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건 트레이닝용으로 나온 거고 스파링용으로 나온 거, 대회용 이것도 스파링용으로 나온 거고 이건 트레이닝용으로 나온 거예요. 온스는 14, 16온스 다 똑같아도 패딩이 다르면 용도도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스파링용 14온스로 맞추자, 16온스로 맞추자 하면 그냥 온스만 맞추는데 사실 용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패딩이 뭐 손만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라텍스만 들어있어서 딱딱하다든지 용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용도에 따라서 제품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은 온스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건 주먹이 박히고 어떤 건 안 박히고 통통 튀고. 그래서 글러브도 사실 맞춰서 스파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어서 얘기하면 브랜드랑 모델별 차이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다 16온스인데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 레이스 글러브를 지금 다 팔아 없애가지고 전 비교를 그냥 타이틀로 할게요. 비슷하니까. 착용감만. 근데 딱딱하단 말이에요. 우선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헤드기어를 쓰고 맞으면 괜찮은데 이제 매스복싱이나 이런 걸 할 때 맨 얼굴에 맞으면 딱딱한 글러브는 아파요. 그래서 매스복싱에는 오히려 이런 게 안 좋고 약간 하드해서 정권이 안 나오는 글러브들 있죠. 이런 것들은 헤드기어를 코보를 쓴 데서가 적합한 거예요. 이거는 뭐 공인된 아디다스. 그리고 이거 헤비히터도 스파링에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사용하는 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패드 구조를 볼게요. 똑같은 다 16온스인데도 자 패드가 두껍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누르면 들어가요. 정권이 닿아요. 그리고 가미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가미 글러브도 이렇게 크게 보면 패딩이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근데 제가 이걸 칼로 갈라봤는데 다른 것들은 2중 구조, 3중 구조인데 1중이에요. 그냥 손만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커 보여도 누르면 종이에요. 종이. 완전 종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매스복싱에서 마찬가지로 매스복싱에서 톡톡톡 치는 거 이런 데서는 안전하다고 느끼는데 바디샷 같은 걸 파워샷으로 넣게 되면 너클이 갈비뼈에 그대로 닿아요. 그래서 또 스파링 강도에 따라서도 글러브 사용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죠. 요건 미스터 파커라고 노브랜드를 좀 모토로 하는 브랜드 같아요. 아무것도 안 적혀 있거든요. 무지 글러브. 그리고 요건 가미 글러브.
어쩌면 비슷하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옆에서 봤을 때도 비슷해 보이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가 가미 글러브를 많이 사용들 하는데 위험하다고 얘기를 자꾸 해요. 자, 세게 눌러볼게요. 자, 미스터 파커 거. 자, 안 들어가죠. 자, 가미.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강한 펀치를 넣게 되면 너클이 끝까지 닿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한 또 글러브를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우선 글러브를 다 열어보고 손가락을 세워서 안에 넣어 일자로, 그리고 넣고 끝에서 눌러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손가락 모양대로 느껴져요. 그럼 이건 못 써요. 너클이 다 닿는 거예요. 세게 쳤을 때 상대의 뼈에 닿는다고. 헤비터도 세우고 놓고 눌러봐요. 그럼 정권이 다 그대로 느껴져. 지금 그대로 가운데 손가락 느껴져요. 이것도 부족하고. 자, 아디다스 안 느껴져요. 그냥 균일하게. 적합. 자, 미스터 파커 전혀 안 느껴지고 적합. 좋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되는데 저 미스터 파커도 합니다. 왜냐면 뭐 2만원 3만원대 갈 때 그렇게 바랄 수도 없겠지만 온스가 우선 다 잘못되어 있어요. 16온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 12온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스파링 할 때 16온스라 적혀 있다고 해서 다 16온스도 아니에요. 그래, 모델별로 다 잘 봐야 돼요. 균일한지. 이거 16온스인 줄 알고 스파링했는데 12온스라고. 지금 주먹이 들어오는 잽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 다 다르기 때문에 스파링 플랜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균일한 온스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스파링을 할 때 보통 14온스를 통일로 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사실 14온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친선 스파링 가고 하면 상대가 14온스를 쓰니까 나도 14온스를 쓰긴 하는데 14온스는요 보통 트레이닝용으로 나와요. 트레이닝용이니까 패딩도 더 낮게 나온단 말이에요. 패딩 자체가 똑같은, 이건 14온스 16온스예요 근데 이 크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패딩도 달라요. 패딩 자체가. 근데 이런 걸로 하면 위닝 14온스로 때려도 너클 다 박혀요. 사실 다 박혀요. 이걸 뭐 사람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스별로 플레이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T자형을 써도 돼요. 16온스 이상을 쓰면. 근데 14온스 같이 작은 글러브로 스파링을 하게 되면 T자형에다가 14온스로 때리면 이게 다 너클이 코에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T자형을 써도 되는데 코보로 다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16온스만 써도 코보를 안 써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14온스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T자형을 쓰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파링에도 14온스가 부적합하고 16온스가 맞다고 생각해요. 신선에 쓸 거고. 근데 나도 그래서 같은 온스라도 또 모양에 따라서도 플레이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방금 온스별로 플레이는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어때요 모양이? 하나는 타원형이고 하나는 원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똑같이 잽을 쳐도 이게 더 잘 들어간다. 세로잽 같은 게 더 잘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가. 근데 이거는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글러브 앞에 모양에 따라서도 플랜이 살짝 달라져요. 잽이 더 들어가고 잽이 더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가 생겨요. 자, 우선 체육관을 가면 공용 글러브들을 많이 쓰잖아요. 다 스파링 할 때. 공용 글러브 관리를 안 하는 체육관들이 많아요. 저희는 잘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고, 또 이제 이 글러브를요, 공용 글러브를 스파링용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이걸 가져와서 백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솜이 금방 죽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공용 글러브를 사용하다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공용 글러브 관리도 철저히 스파링용하고 트레이닝용하고 완벽히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트레이닝용이랑 그 모델 자체가 스파링용이랑 다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사용할 때도 용도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레이닝용에 사용을 하다가 스파링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만큼 글러브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패딩이 죽는단 말이에요. 손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샌드백을 칠수록 손상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스파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는 거예요.
근데 스파링용 애만 사용하면 2년을 사용하든 3년을 사용하든 거의 안 망가져요. 뭐 사람을 때려가지고 글러브가 망가지려면 뭐 뇌가 터져야지 뭐 가능한 거 아닌가? 자, 체육관에서 이제 친선 스파링 이런 거 가게 되면 양아치 새끼들이 가끔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를 해가지고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글러브에 솜에 죽은 걸 알고서 하는 또라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놈들 때문에 글러브도 상대방 글러브를 만져보는 것도 중요해요. 양아치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프로 선수면 하루에 뭐 8시간, 5시간, 막 3시간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그렇게 백을 두들겨 솜을 다 죽여놓고 그걸로 곱장 스파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관원들한테는 안 그러다가 그 다른 체육관 관원들하고 하면 그런 솜 죽은 글러브를 갖고 오는 양아치 새끼들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 솜 죽은 거 가지고 바기사 들어가면 갈비뼈 다 작살나는 거예요. 안 다치는 게 미친놈이에요. 약하게 빠진 거지. 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먹을 이렇게 치면 감이 손맛 좋아. 근데 손맛이 좋고 타격감이 좋은 글러브는요, 너클이 어느 정도 박히는 그 맛 때문에 타격감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파링에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먹 너클을 상대방 면상에다 후려박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양아치 새끼인 거예요. 이걸로 면상에 갈기면은 뭐 안면 함몰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이런 건 또 있어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건 뭐냐면 너무 안전한 글러브 있잖아. 패딩 자체가 안 닿는 글러브. 근데 이걸로 하게 되면요, 커트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오는데 오늘 쳤는데 데미지가 아예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가면 얘는 나한테 무시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박히는 거는 아예 못 들어오니까 안 되고 어느 정도 박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게 위닝 16온스나 아니면은 에버라스트 이런 브랜드를 추천하는 게 딱 적당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박히고 어느 정도 커트할 수 있으면서 너클이 완전하게 박히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아디다스 글러브도 엄청 안전하긴 한데 커트를 못해요. 커트를 이거 끼면은 커트가 안 돼요. 그냥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로 제가 아까 또 안 하고 넘어간 게 뭐냐면 스파링 글러브 두 종류죠. 레이스 글러브랑 벨크로 글러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편한 건 벨크로가 더 편하지만 안전한 건 레이스예요. 왜냐면 벨크로에 상대방이 긁히거나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파링에 사실 레이스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벨크로는 대부분 이 손목 지지대가 너무 잘 돼 있어도 스냅이 안 들어가요. 스냅을 줘서 쳐야 될 때 이렇게 차이가 있죠. 맞다고 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스냅을 끝에서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 익히고 나면 손목 스냅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스냅을 끝에서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스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스냅을 쓰시는 분들한테는 벨크로 같은 것보다는 오히려 전 레이스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이쪽부터 아디다스 16온스, 백글러브 10온스, 백글러브 8온스, 아디다스 10온스, 10온스, 에버러스트 10온스예요. 근데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이걸로 스파링하는 걸 내가 봤어. 그 아마체육관에서. 이걸로 스파링은 말이 안 돼요. 왜냐면 자, (174g이에요) 174g. 그러니까 6온스인 거야. 6온스. UFC 글러브야. UFC 글러브. 이걸로 스파링하면 사람 죽어요. 거예요. 프로파이트 글러브고 이건 아마추어 글러브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패딩이 두꺼워요. 아마추어 글러브가. 그리고 프로파이트 글러브는 패딩이 없어요. 프로시안용. 근데 진짜 미친놈들 내가 많이 봤는데 이걸로 스파링을 하더라고. 이거 관장님들도 문제 있는 거예요. 글러브 확인도 안 하고 선수 보호할 생각들 없어요? 프로파이트 10온스로 스파링을 시키는 미친 체육관이 어디 있어요? 난 봤어. 이해가 안 돼. 그리고서 아마체육관에 스파링을 가끔 그 전지를 가면 16온스 스파링 글러브를 가져가고 백글러브 10온스 가져가면 백글러브 이 10온스 가지고 그냥 스파링을 하도 상관없다고 그러더라고. 글러브 뭐로 스파링 할까요? 그러면 우리도 10온스 쓸 테니까 너도 10온스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나보고 스파링 하래요.
이거 크기 차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걸로 스파링 하면요 코 다 부러져요. 광대 나가고. 근데 이런 걸로 스파링을 시키는 문화가 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나는 일반 관원도 10온수로 스파링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선수들은 이제 시합 전에 시합 온수로 맞춰가지고 실전 느낌 내면서 연습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반인이 왜 대체 10온수 가지고 스파링을 해야 되는지는 도저히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권에서도 그냥 일반인들은 16온수로 스파링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 다치게끔. 이게 10온수, 16온수 그렇게 안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그 아마 선수들하고 가끔씩 스파링 하면 그래요. 저희가 이제 16온수를 끼고 있으면 10온수를 끼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파링을 진행을 하고, 다른 분들 영상을 봐도 프로 선수 대 아마 선수 이런 영상들을 보면 아마 선수들은 10온수 끼고 있고 프로 선수들은 16온수로 해가지고 스파링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럼 잽 타이밍 자체가 달라져요. 그럼 프로 선수도 똑같은 글러브로 10온수를 맞추던지, 아니면 아마 선수도 배려해갖고 16온수를 맞추든지 했고, 둘이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다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 대 아마추어 스파링 이런 걸 뒤져보면 프로는 16온수, 아마는 10온수 이렇게 세팅되는 것들 영상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무시하면 안 되냐면, 패딩 보호력은 일반적인 그 프로들이 쓰는 16온수 글러브보다 아마추어 10온수가 더 패딩은 두꺼운 건 맞아요. 근데 뭐가 다르면 잽 타이밍이 잘못 잡힌단 말이에요. 봐보세요. 무거우면 우선 빨리 지치고 잽 타이밍이 느려져요. 그리고 잘 안 박히고. 근데 이제 이런 작은 글러브고 가볍게 되면 잽 타이밍이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냥 딱 빨라지고 가벼워지고 안 지친단 말이에요. 근데 무거운 글러브로 하면 지치고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게 훨씬 잘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럼 동등한 스파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 프로든 뭐 다 섞어서 하든 같은 옷과 같은 느낌의 글러브를 사용하는 게 공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는 15온수 쓰고 뭐 프로는 16온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6온수로 통일해서 스파링을 할 거면 하든지 10온수로 통일하든지 이런 식으로 스파링을 해서 공정하게 대결을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10온수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16온수 끼면 이게 잽 타임이 달라져서 어려워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쓰고 싶어 하는데 제 말은 동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마추어권뿐이 아니라 저도 무에타이 출신인데, 무에타이 체육관 관장님들 예전에 꼰대들이 많아가지고 10온수로 스파링 그냥 시켜요. 그리고 헤드기어도 막 안 끼우고. 근데 그거 다 객기예요, 객기. 그리고 저랑 훈련 같이 했던 동기들도 10온수 스파링 하다 코 부러져서 은퇴한 애들도 많고, 지금도 스파링을 하다가 막 헤드기어 벗어 던지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객기라고. 예를 들어 봐봐요.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다칠 수 있어요. 근데 제대로 시합을 준비하면서 이런 거를 코, 광대 이런 데 맞게 되면요 부러진단 말이에요. 잘 딱 들어가면, 정타로 딱 들어가면 부러진다고. 이거 막 이런 거를 그냥 펑펑으로 맞고서 안 다치면요 그 상대방 주먹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는 거지. 그냥 뭐 간디 펀쳐면 안 다친다고. 근데 세게 칠 수 있는 사람이면 이런 거 맞고서 안 다치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온수와 헤드기어는 필수 장비고요. 헤드기어를 안 쓰고 덤비는 거는 자기가 편할지 몰라서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한테 그 핸디캡을 주는 거라고. 그러면 상대가 보호 장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세게 칠 수도 없어. 미안해서. 마우스피스도 안 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가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거 주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번에는 헤드기어 편으로 한번 제가 작업해 보겠습니다.